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440년 명정통 5년 한필도 도절제사에게 관직을 제수할 야인의 거처와 혈통 및 제주의 유무를 갖춰 계달하도록 전지하다. 동범찰이 하직하는 날에 아래기를 관하, 동호, 온적, 동마두, 동계두 등은 그 아비가 이미 본국의 장명을 받았으므로 호온적 등에게 역시 관직을 제수해야 말당하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이 세 사람의 관작을 주게 하옵소서 하였다. 위의 사람들의 거처와 조상의 계통과 무죄의 유무를 상세하게 갖춰 계달하라. 또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 것과 본고장에서 방수하는 것과 직질의 고하에 대해 그들의 서원을 청취하여 함께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 사냥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우 헌납 최경신이 문소전 예터에 양령의 집 짓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지금 문소전 예터를 양령대군에게 주시어 집을 짓게 하셨는데 대저 문소전은 태조의 쉬용을 봉안한 곳이므로 신자가 살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금지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소전, 광효전 두 전을 옮겨 봉헌한 뒤에 대군이 청하였던 까닭으로 내가 이를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광효전 예터에다 집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 오로지 문소전 예터만을 금지하겠는가 하였다. 경신이 다시 아뢰고자 하니 우선지 조서강이 말하기를 일찍이 계신 왕지에 이르기를 대간으로서 양령의 일을 말하는 자가 있거든 계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곧 인편을 통해서 아뢰겠소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관에서 태종이 외방으로 내친 양령의 집을 성내에 짓지 못하게 상소하다. 양령대군 이제는 광패하고 부도하여 군부께 죄를 지었으므로 태종 공정대왕께서 폐위하여 외방으로 내치셨습니다. 인하여 명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에 제가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종께서 염려하신 것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시었사옵니다. 성상께서 특히 우애하시는 정으로 자주 접견하심으로 대소시료가 매우 유감스러워하였고 대승에서 연거푸 상소하여 역관하였으나 한 번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옵니다. 드디어 제로 하여금 오랫동안 서울에 유숙하게 하심으로 신료가 결망하였사옵니다. 지금 또 성내의 땅을 하사하셔 사제를 짓게 하시니 이는 곧 제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살게 하여 종실의 반열에 끼이게 하는 것이니 신령은 더욱이 불가한 것임을 살펴 알겠습니다. 성상께서 지극하신 우애가 비록 지극한 정의에서 나오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태종께서 남기신 교훈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소전 예터는 태조의 성룡을 봉안하던 땅이옵니다. 엄연히 살아계셔서 오르시고 내리시고 떨어서 서 있는 것 같사옵니 모든 신하된 자가 진시로 참아 거처하지 못할 땅이옵니다. 일찍이 쟤는 조종께 절의를 당한 자이라 이르는데도 여기에다 편안히 거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급히 이 땅을 거두시어 사제를 짓고 거처하지 말도록 하여 위로는 태종의 염려에 부응하시고 아래로는 시민들의 소망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일식 월식의 기복 방위를 논하지 말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일식 월식은 기복하는 방위를 오방의 땅을 중심하여 논하는데 지금 비록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식 월식도 역시 방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비오건대 이제부터는 일식이 밤에 있거나 월식이 낮에 있는 것은 기복하는 방위를 논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복은 먹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남이며 오방은 정남을 말한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1월 3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운에 취죄하는 법과 수령 육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 참판 고약해가 아뢰기를 전일에 신이 서로 용언하는 법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진시로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하는 때를 당하여 정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세하지 아니하면 언누 환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 그 족단과 인보를 국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세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세한다면 어찌 용언하는 법에 구애받겠느냐. 또 다만 언누 환자를 찾으려 하는 것뿐이지 이것으로 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약해가 또 아뢰기를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는 것이 신자의 정의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을 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진술하고자 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저 수령 6기의 패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비록 뜻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다만 3년만을 지내면 편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게을러져서 끝까지 가는 자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간혹 탐호한 관리가 6기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 먹고 해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호한 관리를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역시 6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이 외방에 출사하여서 수십 년을 경과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연모하고 어부의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이고 나라에 순국하여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공의이다. 신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어찌 사사적 일을 돌보고 생각하겠는가. 하며 약해가 울면서 아뢰기를 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경력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자가 모두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장수의 일이고 수령의 일은 아니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하였다. 인보는 이웃사람이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1월 3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사학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1월 3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에게 병진년에 최혜산이 보고한 용의 승천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전지하다. 병진년에 최혜산이 도안무사가 되었을 때 치부하기를 정의현에서 5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승천하였는데 한 마리의 용이 도로 숲을 사이에 떨어져 오랫동안 빙빙 돌다가 뒤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였는데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5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가. 또 그 용의 전체를 보았는가. 그 머리나 꼬리를 보았는가. 다만 그 허리만을 보았는가. 용이 승천할 때 운기와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가. 용이 처음에 뛰쳐나온 곳이 물속인가 숲을 사이인가 들판인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인가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구경하던 사람이 있던 곳과는 거리가 몇 리나 되는가. 용 한 마리가 빙빙 돈 것이 오래되는가 잠시인가. 같은 시간에 바라본 사람과 성명과 용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간 적이 그 전후에 또 있었는가와 그 시간과 장소 그때 본 사람에게 방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뒤에 제주 안무사가 아뢰기를 고로에게 방문하니 지나간 병진년 8월에 5용이 바닷속에서 솟아올라와 4용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운무가 좌욱하여 그 머리는 보지 못하였고 한 용은 해변에 떨어져 건물두에서 농막 앞까지 무트로 갔는데 풍우가 거세게 일더니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고 이것 외에 전후에 용의 형체를 본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1월 3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령이 성내에 집 짓는 것에 대해 불가함을 상소하다. 양녕대군 이제가 문서전 옛 터에다 집을 짓는다 하므로 너무나 놀라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아래옵니다. 제의 죄악을 말하자면 사연이 희옵니다. 이미 종사에 득주하였으므로 외방에 내쳤었는데 성상의 우애와 지극한 의지심에 힘입어 서울에 왕래하게 되고 간혹 천안을 다시 모시오니 이것은 성상께서 재생시키신 언택이고 진시로 다시 다할 수 없는 지극하신 덕이옵니다. 더군다나 모년에 정부에 전지하기를 전일에 양녕대군에게 서울의 저택에 들어와 살라는 왕지가 이미 내렸었다. 지금 대신과 대간 등이 여러 번 청함으로 그 뜻에 힘써 따라서 혹은 서울로 오게도 하고 혹은 외방에 가게 하겠다. 이것은 진실로 서울의 저택에 항상 거주하게 하는 예가 아니니 너희 정부는 그리 알라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온 나라 시민들이 모두 제가 서울 안에 항상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지를 특별히 하사하시어 그의 집을 짓게 하시고 다른 종신과 함께 거주하게 하여 차별이 없게 하오면 태종께서 왕래하지 못한다고 하신 교지에 어찌 되겠사오며 전하께서 엄명에는 신의가 있다고 하신 전지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제가 들어오더라도 혹 거주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면 아들과 사이의 호화로운 저택이 이미 한두 군데가 아니온데 하필 간혹 와서 머무는 것 때문에 따로의 저택을 세우는 것입니까? 만약 그 집을 여러 종친의 집과 같이 하고 그 거처를 여러 종친의 거처와 같이 한다면 그 방자한 마음이 다시 싹 떠서 도리어 성상께서 우애하시는 지극한 언택에 누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으는 태종의 유교를 따르시와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집 지으라는 명령을 돌로 거두시어 우애하시는 도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1월 30일 개요 5번째 기사 충청도 부여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동교의 거둥하의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야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홀라온 벽하위 도사 나이곤이 보낸 집이 어을즉과 도사 대을계가 보낸 집이 망가아리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6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하고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야인 대책에 대한 사목을 내리다. 이제 보내는 사목은 바로 범찰의 말이다. 경이 그것을 관련하여 조치하라 하고 또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도절제사에게 사목을 보냈으니 같이 의논하여 마련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이를 비밀에 붙였으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지평 정효강 우헌남 최경신 등이 양녕대군의 집 짓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다.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에 득죄하였는데 지금 문소전의 예틀을 하사하여 저택을 크게 지으므로 신 등이 간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일에 상소하여 이를 정지하게 할 것을 청하였사오나 지금까지 가하다는 회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좌부 승지 이세영이 말하기를 그늘에 교지가 있었는데 만약 양녕의 일로 와서 아뢰는 자가 있으면 계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드디어 아뢰지 아니하였다. 저녁 무렵에 이르렀기까지 우헌납 최경신이 복합하여 제의 죄상을 극진하게 진술하였으나 헌관 김충도 역시 말하기를 양녕의 일로서 가난한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지가 있습니다. 하고 드디어 계달하지 아니하였다. 복합은 대궐문 밖에 엎드려 상소합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이순몽이 형조의 노비를 소송하다. 형조의 당상관을 욕하고 꾸짖고 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신문하고서 법을 따져 아뢰니 임금이 특별히 용서하고 성정원에 명하여 순농을 불러서 훈계하여 말하기를 경의 나이가 이미 늙었으니 가히 이래 요량할 때인데 어찌하여 광폐한 성질이 늙기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는가?
지금부터 마땅히 더 근신하여 광폐하고 망령된 짓은 하지 말아라 하였다. 순릉이 비록 무예로 출신하였으나 다른 사람보다 뼈는 재주가 없었고 탐욕하고 엄난하기가 거지없었다. 지위가 승줄에 있었으므로 매양 범행이 있을 적마다 임금이 모두 용서하고 죄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술주정과 광폐함이 늙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2일 을해한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성문 밖으로 거동할 때 호송하는 방법을 아뢰다. 무릇 성문 밖에 거동할 때 사위 절제사를 임시하여 계문하고서 차정하기는 어렵겠사오니 매 위마다 절제사 각 1명을 더 두어서 미리 수정하여 용돈으로 호송하게 하였고 만약 각 위의 2인이 동시에 유고하오면 본조에서 옮겨 차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온정에 목욕하려는 절차를 아뢰도록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오는 3월 초 2일에 중궁이 온정에 목욕하려고 하니 그 접대하는 여러가지 일들은 모두 검약하게 하고 농민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병조 당상과 사복 제조 등과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령에 대한 일을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옛날 성주의 왕계가 태백의 사양을 받아서 태왕의 계통을 계승하였는데 대저 태백의 덕으로서 진시로 군부에게 득제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나 그래도 오나라로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왕계의 성덕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돈독하게 우애하였을 것이나 끝내 불러서 돌아오게 아니하였으니 진시로 공의와 사의는 서로 혼돈할 수 없는 때문입니다. 이제는 태백의 어진 덕이 없사없고 도리어 광폐한 행실이 있어서 군부께 죄를 얻고 종사에 전련을 당하였습니다. 태종께서 이미 밖으로 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쟤는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 하셨으니 그 후일을 염려하신 뜻은 절실하고 명확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사랑하시어 불러서 서울에 살게 하실 수 없사옵고 제도 어리상 서울에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년에 전하께서 신등에게 이르기를 제를 혹은 서울에 오게도 하고 혹은 외방에 나가기도 한다면 제가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역시 명백히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도리어 기지를 하사하시어 특별히 사제를 짓게 하셨는데 진시로 서울에 거처시켜서 의친과 반열을 나란히 하게 한다면 전하의 우애하시는 정의로서는 비록 돈독하다 하겠으나 태종의 유후에는 어찌 되겠으며 전하의 신의를 보이시는 뜻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또 신등이 언로의 직임에 성평하여 제의 일을 천청에 아랠 수 있기를 바라사온데 청정원에서 맞고 계문하지 아니하오니 신등은 분통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어찌 성조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가나는 대로 따르고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세의 청사에 누가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청을 굽어 따르시와 저택을 지으라는 명령을 급히 거두소서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양령의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아니하겠으니 너희 성정원에서 내 대신 대답하라. 대관에서 양령의 일에 매양 이미 명문화된 법규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데 바로 주자서에서 책을 박은 것처럼 판에 박은 듯하다. 만약 대관에서 강청하여 마지 아니한다면 양령의 집 짓는 것을 끝마칠 동안까지는 다시 대관을 보지 않겠다 하니 집행정효강 이 좌승지 성명조에게 이르기를 양령의 일은 비단 대관만의 결망일 뿐 아니라 온 나라 신료들의 실로 다같이 통분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잘 알아야만 할 것이요 하면서 염조가 말하기를 계달하지 말라는 교지가 있어서 성상의 교지가 엄중하심으로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는 것이요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직지에 쓸 향과 충문을 신이 전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한필도 역참의 수정 조치에 대한 의견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한필도 안변도 고산 참에서 경원부 마유 참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사로의 각 참이 모두 56이온데 다만 2도로 나누어 찰방 2인이 나누어 다스립니다. 도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찰방이 왕래하면서 고찰함으로 일이 많이 늦어집니다. 청하건대 3도로 나누어서 고산참에서 함흥부 덕산에 이르는 17참을 1도로 하여 그대로 고산이라고 부르고 홍원현 신은참에서 길주 고참에 이르는 21참을 1도로 하여 거산이라 부르고 경성부 명원참에서 경원 마유에 이르는 18참을 1도로 하여 스승이라 부르고 찰방 1인을 더 두어서 분장하여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6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중궁이 온정에 거동할 때 물선을 반으로 감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였다. 중궁이 온정에 거동할 때 모든 진화하는 물선은 평상시 반으로 감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지평 정효관과 우헌합 최경 신이 양녕집 짓는 일을 단핵하다. 양녕대군이 서울에다 집을 짓고 다른 종친과 반열을 나란히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니 우승지 조서관과 환관 김충을 시켜서 아뢰견이 충이 말하기를 정교가 매우 엄격하온데 내가 어찌 감히 아뢰겠습니까 하므로 서강이 이로써 대답하니 효관 등이 그대로 물러갔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조화성지 성념조를 탄핵하다. 조화성지 성념조가 주수를 시켜서 대간의 상언을 대답하는 것이 너무 간략하고 거만하오니 청하오되 그 주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면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6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산형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건정들이 나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성내에 집 짓는 양령에 대해 사원부 사관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다. 하늘이 높사와도 깊은 데는 것을 듣는 것은 사람을 쫓는 길함을 얻을까 여김이었고 사람이 미미하오나 정은 사무치오니 마땅히 하늘을 돌리는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한번 윤호하심을 받잡기 바라오니 어찌 우물우물함이 있겠습니까? 이제의 주가 함도에 찼으므로 태종대왕께서 밖으로 패출하시고 유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죄를 여러 신하에게 맡긴다고 하시옵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100세 후에라도 서울에 왕래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종신토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을 보이신 것이온즉 제의 일신은 전하께서 비록 우애가 간절하시어도 진퇴하는 것을 사설의 허가하실 수 없는 것이 진실로 이미 분명하온데 이제 죄를 서울에 왕래하게 하시고 또 인견하시어 마침 종친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온 나라 신민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사제가 없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왕래하는 데 그칠 뿐이라 하였는데 이제 또 특별히 터를 주시어 집을 짓고 영구히 살게 하시오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우애가 천성으로 지극하심이오나 어찌 태종께서 종사에 만년되기를 위함이겠나이까. 역대의 성인으로서 이 같은 변에 처하니가 누구인들 우애의 정의에 없사오리까마는 대의로서 처단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사오니 이것은 전하의 후승이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도리였나이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성상께 없어 만기를 재결하시는 데 있어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대신에게 의논하시었으니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제의 일신은 태종께서 이미 군신에게 맡기셨사온즉 제로 하여금 집을 짓고 서울에 거처하게 하시어 완전히 그 죄를 벗게 하시는 것은 성상께서 독단하실 바가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만일 신 등의 말로서 좋게 체납할 것이 못된다 하시오면 대신에게 의논하시어 모두 가하다고 말한 연후에 결단하시면 신등이 어찌 감히 말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3번 굽어 살피옵시고 생각하옵시고 대신에게 물으시어 집을 지라고 하신 명령을 도로 거두시어 신민들의 바람을 쾌하게 하옵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문소전의 예터는 내가 본뒤 양령에 주려 한 것이 아니었으나 양령이 집이 없으므로 내가 이를 준 것이다. 이제 대간이 이 언명으로 상소하여 굳이 다투는데 만약 문소전의 예터를 전에 어용을 봉안하였던 땅이라 하여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안평, 진양, 임령의 집이 모두 태종의 옛저택이요 연창군의 집도 역시 세자가 탄생한 곳이니 먼저 이 내 집을 헐자고 청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또 양령이 이미 서울에 왕래하게 되었은즉 하루라도 사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니 그 집을 건축하여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양령이 비록 서울에 왕래하지만 종친에 끼이지 못하고 조율에 참여하지 못하니 나의 마음에 실로 걸리는 바이고 역시 한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대간이 양령의 일을 말한 것이 거의 20년이나 되었으나 내가 모두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또 간청하여 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전후의 상소를 내가 모두 보지 아니하였으니 대간에게 다 돌려주어라. 만일 가져가지 아니하거든 두어두고 거두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만약 양령의 일을 말한다면 접견하지 않으려고 한다. 양령의 집을 짓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정사를 보지 않으리라 하매 우승지 조서강이 대간이 올린 소장 4벌을 최경신 정효광에게 환부하고 또 상지를 전달하니 효광 등이 말하기를 신등의 아랫일이 옳지 않다면 신등은 죽음도 감수하겠사오나 어찌하여 거절하시고 불륜하시며 간하는 소장을 다 돌리십니까? 이는 정고에 없던 일이온데 어찌 성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르렀겠습니까? 어찌하여 후세를 위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령을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태종께서 대간에게 부탁하신 것이오니 태종의 성녀가 어찌 원대하지 않았나이까? 다시 아뢰기를 청합니다 하니 서강이 말하기를 교명이 엄중하여 다시 아뢰기 어렵습니다 하며 효광이 뜰에 서 있다가 해가 져서 저무르니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후술의 장으로 있으면서 대간의 말을 어찌하여 아뢰지 아니합니까? 신등은 전하의 이목이 되었으므로 봉장을 번갈아 올렸으니 선의를 돌리지 못하여서 오히려 실망이 되는데 이제 또 봉장을 돌려보내시니 실로 선고에 없는 일이라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억만년 법이 될 것이 바로 이 날에 있거늘 어찌 이것으로 후세의 기록이 되게 하려 하십니까? 청하건대 그대는 다시 아뢰가 하소서 하니 돈이 환관 김충에게 이르기를 대간이 뜰에서 다투는 것은 바로 그 직무이다. 이제 비록 듣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봉장을 도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는 예전에 듣지 못한 바이다. 내가 모름지기 좋은 말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무릇 양령에 관계되는 전후의 장소는 내가 일찍이 모두 태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소를 돌려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두어두라 하고 나의 대간에게 명하기를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아이고 얘가.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변방의 비변에 대한 사안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 영진의 수성, 기성, 시비 등의 재색 군사는 국초에 고려 말년의 백성이 번성하지 못한 데 현재의 호구수대로 액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적에 오른 각색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였사온데 그 이후에 태평한 지 오래이고 도의와 산융이 모두 기순하여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고 낳는 대로 잘 길러서 인물이 번식되고 토지가 모두 개척되어
여염의 땅에 가득 찼사오니 이것은 곧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한 지 50년 동안 쉬게 하시고 길러주신 언택의 지극함이었나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병기는 100년 동안 쓰지 않더라도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 없다고 하였sap고 또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라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오랑캐들이 기순하여 사경에 근심이 없사오나 비의 방책을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군사 중에 갑사가 정용하다고 하는 것은 취재하여 보충하고 후환록으로서 기른 까닭이온데 지난번에 장신 하경복이 오랫동안 북방을 맡아서 야윤과 싸웠으므로 그 요령을 다 알아서 아래여 1,000명을 증액하였사오니 그것이 분명한 증거이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 다시 3,000을 더하여 전의 3,000과 6번으로 나누어 제1번 1,000명은 첫해 12월 15일에 입번하여 봄, 여름 두 맹삭의 녹봉을 받고 제2번 1,000명은 다음에 6월 15일에 입번하여 가을, 겨울 두 맹삭의 녹봉을 받사오며 다른 번도 이와 같이 하여 이처럼 6번이 윤차로 시위하게 되오면 번에서 나와 집에 있는 것이 30개월이 될 것입니다. 번에서 나온 30개월은 거주하고 있는 두 군의 영진의 군적에 등록하고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만일에 긴급함이 있으면 본조에 보고하여 교지를 받아 이문하여 급히 소속된 영진으로 달려가서 사변에 대응하게 하옵고 사변이 없으면 곧 놓아 보내되 영구한 항식으로 정하오면 녹봉은 예전과 같으면서 정조론 자연이 3천이나 늘게 되어 번상하면 수기의 검군이 되고 하번하면 적을 방어하는 용사가 될 것이오니 중외의 군졸이 자연히 정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별시위의 예의에 의하여 1년에 양도목을 쓰게 하오면 양번이 고루 녹봉을 받게 되었고 사조를 백수로 침체되는 탄식이 없어져 자제들이 재주가 있으면서 헛되게 늙은 원헌이 건절될 것입니다. 일찍이 여기 있는 자는 재주를 단련해서 보충하게 하옵고 그 사는 고을에서는 각기 한량으로서 즉시 결혼을 보충하게 하면 외방의 고액도 또한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윤번, 민의선, 김돈 등이 양령, 외인, 호패법에 관한 일을 아뢰다. 청사를 보았다. 대사원 윤번과 지사간원사 황수신이 아뢰기를 신등이 각기 양녕대군 이제가 서울에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두세 번 진청하였사오나 윤화하심을 얻지 못하 간본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잠잠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경등이 이를 말한 지가 오래다. 양녕이 이미 서울에 왕래하는데 서울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몸이 근본이고 집은 끝이다. 어찌하여 끝에다가 마음을 써서 굳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며 번등이 아뢰기를 이제 집을 크게 지으면 양녕이 항상 서울에 있게 될 것이오니 비단 신등만이 실망할 뿐 아니오라. 그 태종의 유교에 어찌 하겠나이까. 또 살 집이 없으면 비록 혹시 서울에 들어올 때라도 감히 오랫동안 유하지 못한다는 뜻이 그래도 있지만은 이제 만약 그러하오면 다른 종친과 분별이 없사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이 가거나 올 때는 모두 나에게 승낙을 받으니 다른 종친과 같지 못한 것이 많다. 예로부터 성인의 말씀도 혹 까닭이 있어서 한 것도 있으니 태종의 유교도 역시 한때의 까닭으로 하신 말씀이다. 양녕은 큰 죄악이 없고 다만 광폐함으로써 득죄하였을 뿐이므로 내가 집을 짓게 하여 서울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여 번등이 다시 그 불가함을 진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비록 이와 같으나 나의 생각도 풀기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여조판서 민의성이 아뢰기를 경상도 부산포에 항거하는 외인이 60여 호인데 지금 와서 장사하는 외인이 또한 무려 6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영에 소속된 선군인즉 본래가 800여 명이오나 그 정군은 본래 400~500명이 오니
만일 사변이 있사오면 그 수백 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청하옵건대 진의 군사를 더하여 군세를 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도의애들이 경상도에서 번성하는 군사를 점거한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언피한 것이 두어 달이나 되었었다. 이제 갑자기 군의 수요를 더한다면 또 놀라지 아니하겠는가 하며 이성이 대답하기를 비록 한 포의 군수를 정설하는데 어찌 놀라기에 이르겠습니까 하였다. 좌참찬 하연이 아뢰기를 우리 국가의 동서 양계는 장수와 수령을 모두 무예가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지만 남방은 그러지 아니하오니 실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대체로 국방군조론 병진을 연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무용하지만 남방은 오랫동안 병경이 없으므로 병비를 익히지 않았으니 만일 사변이 있으면 진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물이 본디 사납고 억센이 진실로 무예를 익히면 가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예전에 명훈이 있으니 나도 역시 남방의 일에 유의하겠다. 또 성을 쌓고 순찰하라는 명령이 겨우 내렸는데 허니아의 일을 막는 자가 말하기를 민의를 수고롭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백성이 이의를 일으키는 자가 어찌 목전의 폐해를 계산하고 만세의 이익을 패하겠는가. 경등이 이제 만약 남방의 일을 조치하려면 민폐를 구애하지 말고 마땅히 심사원여하여 한 번의 수고로서 영원히 편케 하는 것이 역시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도성지 김돈이 아뢰기를 지금 백성이 날로 번성하는데도 군액이 증가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호패법을 시행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백성의 늘어남이 옛날의 배나 되는 것은 그 노비에 번식된 것과 나누어주는 전지의 부족됨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다. 이 법이 태종조에 거의 실행되었는데 한데 신이 헌의하여 이를 막아가고 백성들도 역시 모두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정지하였다. 이제 만약 다시 이 법을 시행하면 반드시 숨어 빠지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법하는 자가 많을까 염려된다. 정치하는 데는 마땅히 그 대체만을 거행할 것이요 그같이 사차치 살피는 것은 아니다. 시험하여 조신과 의논하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께서 초창 한처음에는 모든 예제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달았기 때문에 고제에 어긋남이 많았었다. 내가 왕위를 계승하기에 미쳐 허조와 정초로 하여금 다시 그 따르고 개혁할 것을 정하여 개원례를 모방하게 하였는데 조는 학문이 이미 박급하지도 못하고 성질이 또한 고집이 있어 잘못된 일이 꽤 많았다. 왕비나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같은 류는 예서의 문의를 알지도 못하고 대개 억지로 참정하였으므로 그 뒤에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한때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이제 문신 한두 사람을 택하여 종묘 조회의 예악과 왕비 세자의 의장을 정하게 하라 하니 돈이 소윤 이효지를 청가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윤본 황수신이 양령이 서울에 집 짓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나 계달되지 않다. 대사원 윤본 지사관원사 황수신이 골문을 지키고 아뢰기를 양령대군이 서울에 집을 짓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며 유승지 조서강이 말하기를 일찍이 교지가 있으시기를 대간으로서 양령의 일로 와서 아뢰는 자는 보고하지 말라 하시었으므로 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6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양령이 서울에서 집 짓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의정부와 6조에서 사인을 시켜 아뢰기를 처음에 전교하시기를 다만 양령의 서울 왕래만을 허락할 뿐이라 하셨는데 이제 저택을 크게 짓고 서울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특히 신료들의 바람에 어긋난 뿐 아니었고 실로 태종의 유교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비록 잠시 하루를 머물러도 장차 어디에 우거하겠는가. 그러므로 다만 잠시 동안 머무를 곳을 짓는 것뿐이다. 만약 분수에 넘치고 이에 벗어나면 말하는 것도 가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야 비록 크게 재택을 건축한다 한들
또한 무엇이 해롭겠느냐. 또 대신이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면대해서 알아야 할 것인데 이제 대간의 뒤를 쫓아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감사 수령을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풍문으로 거액하는 법을 금하게 한 것은 그 사정으로 양선한 일을 얽어놓아 엄해할까 염려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관직으로 용렬한 무리가 있어 다모하여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생명에 폐해를 끼칠까 염려되므로 헌부로 하여금 풍문으로 거액하게 한 것은 실로 악을 징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법이었사온데 근련 이래로 헌부에서 감사나 수령의 범행을 듣고서는 지명하여 말하지 아니하였고 범연하게 도내의 사신이나 수령이 범행한 것이 있다 하오므로 감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범법하게 차사원을 보내어 도로 국문하게 되므로 무고한 사람도 주액을 당하게 되었고 혹은 남형까지 하게 되어 사체에 어긋나오니 지금부터는 감사나 수령의 범행이 있사오며 모름지기 살펴서 적확하게 알고서 직접 범행한 자를 탄핵하게 하옵되 무고한 사람이 함께 소유의 배를 받음이 없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간이 양녕대군의 서울에서 집 짓는 것의 부당함을 간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2등 안왕경, 김길통 등을 제수하다. 2등으로 개천군을 안왕경으로 4관은 우사간 대부를 김길통으로 4관은 우헌납을 삼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 관원이 양녕대군의 집 짓는 것의 불가함을 간하려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고 돌아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경기도 용인효자 이맹석을 제수하다. 그 할아버지 이돌이 서울에서 죽었는데 그 아비가 마침 종기로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어 염장하지 못하고 다만 호흡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맹석이 아비의 뜻을 받아서 염하고 장사하기를 예절에 맞게 하고 무덤 앞에 염악하고 3년을 있었으며 어미가 죽은 후에는 몸소 찬수를 장만하면서 또한 정성을 하는 것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뒤에 아비가 죽자 예법으로 장사 지내고 또한 묘에 염악하고 슬퍼하며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일어났으므로 이 일을 아뢰니 중부 녹사를 제수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석의 야인의 대책에 대해 전지하고 종서가 회개하다. 올적합, 올량합 등은 저희끼리 서로 침략하더라도 사람과 가축을 노략당하고 빼앗겼다면 그 손해를 본 자가 또한 반드시 보복하되 빼앗긴 수요만큼 찾아간 뒤에야 많은지라 비록 강력한 자라 하더라도 뒷날의 환난을 두려워하여 감히 경이하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본국 양계의 연변 거민 가운데는 포로되어 간 자가 자주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소인들이 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어 경한 것으로 보복함을 불가하다 함으로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아니했는데 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는 법도 없는지라 이로 인하여 저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기탄 없이 여러 번 변방의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 근래에 동검찰이 와서 말하기를 협진, 거절, 남눌 등의 족속이 사는 지면은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혹은 7일 노정이 되고 혹은 5일, 6일 노정이 되는데 비단 올량합과 우리들을 침략할 뿐 아니라 본국 변경에도 해마다 침입하여 인물을 죽이고 노략하오니 우리들도 지극히 통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올량합과 본국의 군마가 봄, 가을로 입침하여 저들이 밭갈고 김매질을 못하게 하면 자연히 귀순하여 항복할 것입니다. 한 바 있고
또 이 앞서 건의한 자도 이르기를 저들은 변경을 침해한 뒤에도 보복하는 거조가 없었던 까닭으로 저들이 용이하게 와서 침략하오니 보복하고 찾아서 돌려보내는 법을 불가불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위의 두 가지 설은 옳은 방책이라 여겨진다. 예전에 동범찰이 그 여설을 시켜 우리나라 사람 1명을 쏘아 죽였으므로 하경복이 말 3필을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말 1필만 징수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시행된 전례이었다. 이즈음에 수자합과 거을하합 등이 불들려 고려되었을 때 사인으로 하여금 동류인과 자제에게 이르게 하기를 조선에서 포로되어 간 자들이 아무의 집에 있으니 본인들은 모두 다 돌려보내서 나를 사가게 하라고 시켰으나 동료인들이 끝내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본국인으로서 포로된 자를 찾아서 돌려보내라고 한다 하여도 명령을 들을지의 여부는 기필하지 못하나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도 모르는 척 방임해 둔다면 변경의 환난이 어느 때에 그치겠느냐. 그러므로는 저들이 만일 우리의 인마나 재물을 침략해 빼앗아 간다면 모름지기 즉시 요량에서 병마를 거느리고 국경에 임하여 위험을 보이고 즉시 무력은 쓰지 말되 인근의 야인들을 시켜 힐책하게 하여 수요에 따라 징수에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징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들이 안심하면서 발 깔고 목축할 수 있을 것이며 저들이 몰래 충돌하려는 계획이 차차 소멸되어 쉽게 침략해오는 근심도 제할 수 있을 것이니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기하여 아래라 하니 종수가 회개하기를 공경하여 주역을 받자오니 바로 신의 뜻에 합치되어 기뻐서 뛰고 싶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병진년의 경원의 인물이 노락질하였을 때 즉시 상사하여 2-3번 진청하여 쌌고 또 김인년 봄에도 직접 조회대 계달하여 싸운데 신의 신청한 바도 군사를 이끌고 깊이 들어가서 곧 살육하고 톱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국경 가까이 군사를 모으고 가만히 기치를 벌려 세우고는 고각을 크게 울려서 위무를 과시하여 장차 습격할 것 같이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안심하며 밭갈고 김매지 못할 것이오니 앉아서 좌절되고 곤란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도의 군사를 합하여 대거 충돌하여 가오면 우리도 곤란할 것이옵니다. 신은 매양 봄과 아래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하옵는데 진영에 있으나 출정하나 그 슬고로움은 한 가지였습니다. 또 사진의 정군으로 정의한 자가 다른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수호하오니 한 열을 출정함은 수고로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적이 다니는 길의 요충인 남경과 두문이 우리 국경과의 거리가 보통 군사의 행보로 2일 거리요. 하루 가면 하루길이오며 두문에서 남놀, 임악어, 거절이 사는 곳도 모두 멀지 않사오니 만약 두문에다 목책셋을 설치하고 3군을 나누어 있게 하되 낮이면 병력을 과시하고 밤이면 보위에 거두어들이면서 인근의 야인을 나누어 보내 전후로 침략할 주의를 힐책하게 되면 여러 종족이 반드시 기탄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물며 지난해는 여러 종족의 거처에 설이 내리는 것이 시기를 잃어 화곡이 실염된 데다가 역질이 유행하여 가축이 모두 죽고 사람들도 굶주리는데 올영합 등은 방금 소거절과 서로 다투면서 보복하는 중이오며 소거절은 악행을 개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여부를 죽이고 우리의 마피를 빼앗아 갔으니 제 스스로 공격을 받을 헌날을 만들었습니다. 또 알타리는 남눌, 거절, 임악어와 원수가 되어 그 고기를 먹고자 하오니 이들이 굶주리고 곤란한 틈을 타고 그 원수들 간의 분노에 자례하여 그 풀이 자라기를 기다려 영속한 당번 군졸과 사진의 정예를 모두 뽑으며 수천 명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오나 두문에 가서 군사를 진열하여 시위하면서 오량합과 알타리로 나누어 보내어 혹은 힐책하고 혹은 침략하오면 비록 우리나라에서 붙들려 간 인물들을 다 찾아서 돌려오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농사 짓는 데를 잃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시험하게 하되 만일 그 방책이 마땅하다면 후에도 다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들이 좀 두둑직할 계획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쉽게 와서 침략하는 환도 없어질 것이 진실로 성교와 같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올량합의 여러 종족만이 두려워서 겁낼 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 국경에 살면서 동요하는 알타리 범찰의 무리나 경화된 올량합 송고로 같은 무리들도 간담이 서늘하여지고 깨어져서 죄를 회개하고 길순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종무직이 보낸 야인들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다. 3회 일화와 종정승이 보낸 다라 사이아문 등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1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의 목장 마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도의 목장에 있는 마필이 수척하여 죽게 되면 간목간이나 목자를 치죄하옵는데 그 법을 상세히 보오니 대명률의 목양축산불려법조에는 우마를 목양하다가 손실한 군부는 매 1두에 태 30도, 매 3두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 100에 거치게 하되 매 10도마다 한 등을 더하여 장 100에 도 3년까지 처하게 된다 하였사온데 선덕 6년 본조에 수교한 것은 목장에 방사하는 마필을 사상하게 한 목자는 각 골에서 매어 녹여 기르는 국마를 물고 한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매 2필에 말 한 필을 징수하고 감옥가는 군부의 예의에 의하여 비유를 하여 좌제하되 장 90에 도 2년 반까지 처한다 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사복시 제조와 같이 의논하오니 목장의 마필이 수척하여 죽게 된 것을 만약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오면 군부의 죄도 가볍다고 하겠는데 간목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아니하니 직무를 퇴기하는 사단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군국의 마정에 어긋나옵니다. 그러니 만약 선덕 6년에 수교한 것을 다룬다면 메어놓고 먹이는 것과 놓아서 먹이는 것이 자연 구분이 있사온데 일체로 시행하면 타당치 못한 듯 하오니 이제부터는 목자에게 말을 징수하는 것은 항상 보고 기르는 무진곳이나 강화 등의 목장이면 세 필이 물고 한 대에 말 한 필을 징수하게 하고 비록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로 간양하지 못하는 각 섬에서는 네 필이 물고 한 대에 말 한 필을 징수하게 하며 그 간목가는 매년 봄철에 번식하는 상태를 친히 살펴 조처하되 또한 목장 안에 진흙탕 깊이 구덩이로서 말이 부상하게 될 만한 곳을 빠짐없이 순시하여 추운 겨울에도 먹여 기르는데 마땅하게 하고 손상하지 않게 하여 번식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직무의 당연한 일이며 힘써 할 일이니 대저 말이 번식되는 것과 수척하여 죽는 것은 오로지 간목간의 부지런하고 태만한 데 달려 있사오매 어찌 중국의 수많은 산야의 목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명률의 승관, 축적, 파령, 천조에 의하여 각기 관할하는 군두의 다수에 따라 통계하여 논제하옵되 죄가 장 100에 도 3년까지 이르게 하고 수요를 따져서 계산하여 처벌하되 수요가 차지 않는 자는 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관, 축적, 파령, 천조는 관의 소, 말을 승용하며 수레를 끌게 함에 있어 법대로 하지 아니하여 등을 파손하고 목을 상하게 하여 상처의 둘레가 3촌이 되게 한 자는 태 20의 형에 처하고 5촌이 된 자는 되게 한 자는 태 50에 처한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0일 얼려 두 번째 기사. 교서관 업무가 번잡하여 재계와 별자를 더 두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교서관은 여러 서적의 판과 활자를 전장하고 있어 여러 서적을 인쇄하는데 사무가 호번하옵건만
단지 참상간 1인만이 있으므로 일이 많이 골실이 되오니 제거와 별자 두 사람을 두게 하되 3품이야 6품 이상으로 충차하여 본관의 관원과 같이 서무를 맡아서 일체로 시행하게 하옵시고 교체해서 갈릴 때는 녹간의 예의에 의하여 해유하여 점장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산형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망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졸환 좌이정 허조에게 제사를 내려주다. 그 계문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경은 타고난 성품이 수기하고 경학으로 도움받아 옛것을 믿고 의리를 좋아하였도다. 예법을 준수하여 거둥하고 재주는 경제에 뛰어났으며 행실은 강상을 돈독하게 행하였도다. 중에 여러 임무를 맡아 성명과 공적이 날로 드러났고 공을 위하여 살을 잇고 다른 것을 따라 행하여 낮과 밤으로 회의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들였도다. 이래 임하였으나 조심하여 멀리 생각하고 깊이 계획하였으며 남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경만히 유독 근심하였었다. 소고께서 알아주심을 받아 여러 번 포장하는 은혜를 입었고 추성에 승진 발탁되며 사업을 더욱 넓혔었다. 그 뒤에 내가 왕통을 개성하여 총망하기 더욱 독실하게 하니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개옥함이 많았도다. 올해 춘관을 맡아 제도가 밝아졌고 여러 번 전조를 맡았어도 오직 어진이를 선택하여서 하는 일마다 불과함이 없었으므로 의뢰하고 맡기기를 오로지 하여 이에 정성으로 삼아 진신의 사표가 되게 하였더니 정색하고 조정에 서서 미더운 대신이 되었도다. 나이 70이 넘었어도 처결하는 것이 정하고 자세함으로 인하여 괴장을 내려주어 건강함을 보존할까 바랐으며 병든 것을 듣고서 즉시 양의를 보내어 조습으로 치료해서 빨리 나을 것을 기대하였더니 어찌하여 도읍지 아니하고 급하게도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옛떡을 추억하니 진실로 슬프도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지부하게 하고 시호를 내리며 무릇 홀전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게 하고 또 예관을 보내어 재물을 진설하게 하였으니 홀령이 어둡지 않거든 이 한 잔을 흠향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회를 받고 종정승이 보니 외인들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삼미구라 오라와 종무직이 보낸 삼보라 이랑고라 등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한남군 이어가 예빈 녹사 권격의 딸을 맞아들이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하정사 유수강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2월 16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훼손된 해인사를 수줍하지 않은 수령을 추액하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합천군 해인사는 바로 태조께서 지으신 것이라 본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훼손된 것이 있으면 즉시 수줍하도록 일찍이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제 모두 다 무너졌는데도 조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하니 추획하여 아래도록 하고 그 무너진 곳은 그 간사승 회의 말을 들어서 배단 없이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6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중해회가 차를 대납하고 대신 쌀을 지급받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대장의 화주승
해회가 정처를 대납하고 그 값으로 쌀 390녀석을 받겠다고 하니 그것을 진주 함양에 분납하게 하고 관용으로 충당하되 합천군 내의 야로현에 저축된 쌀로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철인데 철이랄까. 그렇구나.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수륙제에 쓸 주인 한 개를 강림사에 내려주다. 예조에 전지하여 주인 한 개를 강림사에 내려주게 하였는데 장차 수륙제에 때에 쓰고자 하며 쓰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2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령 모순 좌정은 박적선이 양령의 집을 서울에 짓지 못하게 간하다. 전일 신등이 양령의 집을 서울 안에 짓지 못하도록 간하고자 하여 두 번이나 대궐떨에 나아갔으나 승정원에서 문득 이르기를 이리 양령에 관계되는 것은 아뢰지 말라는 교지가 계셨다 하므로 신등이 아뢰지 못하고 돌아왔사오나 신등은 언로가 이로부터 폐지되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또 태종의 유교가 매우 엄하시오니 양령의 집을 서울 안에 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제3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